최근 해외 SNS에서 한국 남성 한 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계정에 올라온 짧은 글과 몇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수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 SNS 속에 담긴 것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한 여름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그의 모습.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장면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진 속 남자와 그가 도움을 준 한 사람의 여정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멀리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의 작은 도시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여자 올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적어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거든요. 작은 정원 딸린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재봉 일을 조금씩 했고 남편은 근처 공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제게 늘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주며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겠네. 옷을 한 겹 더 입어요. 하고 웃곤 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와 익숙한 일상이 제 삶의 평온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 갑작스럽게 깨져버렸습니다. TV 뉴스에서 들려오던 전쟁 소식은 늘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군용 차량이 마을 근처를 오가고 무겁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훈련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각 가정마다 봉인된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증집 명령서였습니다.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명령서를 바라보며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죠.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요. 눈동자 속에 감춰진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남편은 군복을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그의 팔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제발. 남편은 제 손을 천천히 잡아내리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죠.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소리가 끊긴 순간부터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의 남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늘 마주치던 이웃 아저씨도, 빵집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주인도 모두 전선으로 갔습니다. 마을은 하루아침에 여성과 노인, 아이들만 남아버렸습니다. 시장은 썰렁했고 저녁이면 길거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남편이 속한 부대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봉투를 잡았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감히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막혀오면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매일 들리던 그의 발걸음 소리, 식탁에서 나누던 대화,
장난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균형과 질서,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에는 식량이 부족해졌고 연료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저는 급히 지하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격 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이웃 여성들과 만나면 대화는 늘 한숨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끌려가고 우리만 남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쁘기보다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한쪽이 비어있는 식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의자 하나가 비어있는 풍경이 남편의 부재를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바늘을 잡아 재봉을 해도 손끝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보였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깨어 있으면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간간히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그 소리에 제 가슴은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끝없는 절망 같았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된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절망,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저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의 씨앗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 안은 눈물이 아니라 텅 빈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집 안 풍경은 그대로였어요. 현관에 걸린 남편의 외투, 아직 손때가 남은 머그컵, 그리고 서랍 한쪽에 반듯하게 개어놓은 셔츠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부러 집 안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착각은 잔인한 현실로 변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은 매일 비어 있었고 밤에 혼자 이불을 덮을 때는 차가운 공기만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나이대의 남성들은 거의 모두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장터는 예전처럼 활기가 없었고 물건도 점점 귀해졌습니다. 빵은 예전보다 작아졌고 가격은 2배가 됐습니다. 저 같은 재봉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줄어들었고 일거리가 있어도 받는 품삯이 형편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전쟁이 심해지자 도시를 버리고 더 안전하다는 다른 지역이나 친척 집으로 피난을 간 거죠. 가끔 집 앞거리를 바라보면 비어있는 창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불이 켜진 집이 거의 없는 거리는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안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달 된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올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조금씩 먹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너져요. 나도 그래요.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들 각자 사느라 바쁘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무겁고 서글픈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밤은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재봉틀을 돌리며 억지로라도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고요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남편과 함께하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은 피곤하다고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곤 했죠.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얼굴과 퀭한 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분명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조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살던 카타리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고 두 아이를 키우는 강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제게 빵 한 덩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올가, 이렇게만 살다간 우리 둘 다 무너져요. 무언가를 해야 해요. 마음을 붙잡을 무언가를.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이상한 감각이 피어났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구나. 무섭고도 낯선 생각이었어요. 저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어디선가 작은 빛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빛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몇 달이 지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반갑기보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장터를 가면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대화는 전쟁 이야기나 생활고로 가득했어요. 러시아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등장해도 정치나 경제 문제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게 한국은 아주 먼 나라였습니다. 그저 이름만 알고 있는 나라.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제 시야를 바꾼 건 유튜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곤 했죠. 처음엔 전쟁 뉴스나 요리, 재봉 관련 영상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천 영상에 낯선 제목이 떴습니다. 외국 여성이 말하는 한국 남편의 장점 TOPO. 처음엔 클릭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몇십만을 넘고 댓글도 수천 개나 달려 있더군요. 순간 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국 영상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는 러시아 여성 한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남성의 책임감,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 그리고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후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튜브 알고리즘은 저를 한국 관련 영상으로 계속 이끌었습니다. 서울 한 달 살기 브이로그,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질서정연한 지하철,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카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와의 일상, 여자친구를 챙기는 세심한 배려, 안정감 있는 대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 체험,
노부부가 여행자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이웃 카타리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가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가, 너도 요즘 유튜브로 한국 영상 본다면서? 나도 봤어. 그 나라 참 묘하더라. 도시도 깨끗한데 사람들도 정이 많아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엔 잠깐 보려고 한 건데 자꾸 마음에 남더라.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리즘은 끝없이 새로운 영상을 추천했고 그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전통시장 체험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외국인 여성 유튜버가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상인의 웃음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상을 끄고 나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빛이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살짝 비추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불안정한 생활, 줄어드는 일거리, 불확실한 미래.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마음속에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그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제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올가, 이곳을 잠시 벗어나자. 그리고 한국을 보러 가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밤 유튜브로 보던 영상들이 제 일상의 작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숨통조차 점점 막히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군용 차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이 무겁게 서류를 나누고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징집이나 전쟁 확대 소식일 거라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창문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가, 들었어? 이번에는 다른 마을까지 징집 명령이 내려졌대. 이러다 우리도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불안은 그대로 제 마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그날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사진 속 미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해.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며칠 동안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그 나라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떠나고자 한 이유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숨이 막히는 절망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다른 하늘을 보고 제 안에 남은 작은 불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하지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고 제 짐은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일기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카타리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올가, 짐을 싸고 있는 거야? 설마 정말 떠날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잠시라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카타리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곳에 계속 있으면 너까지 무너져. 꼭 무사히 다녀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발치해 두고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과 도시가 점점 멀어지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나라로, 언어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로 간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절망 속에서 나온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잠시 다른 하늘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볼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이 가득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땅으로 향하는 길,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회색빛 건물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깨끗하게 정돈된 활주로 모든 게 제 눈에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얼굴을 스치는 공기가 확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숨을 확 막는 듯했죠. 러시아에서 느껴보지 못한 여름의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 속에도 묘한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번화한 상가,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보이는 작은 가게와 시장 골목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도착한 숙소에서 간단히 짐을 풀고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간단한 인사와 필요한 말은 준비해 왔기에 두렵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낯선 도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머리 위에서 내리꽂히는 듯했고 바람 한 점 없는 골목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 한켠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어깨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는 채소와 과일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힘겹게 멈춰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반팔 셔츠와 모자를 쓴 그는 망설임 없이 수레 손잡이를 잡아주더니 할머니와 함께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영웅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나서는 모습은 쉽게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전통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골목마다 가득한 음식 냄새,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가게 앞에 쌓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 러시아의 장터와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저는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짐이 많아졌습니다.
손에 들린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와 팔이 저릿해졌죠. 그때 누군가 제 손에서 봉지를 부드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조금 전 골목에서 수레를 밀어주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순간 놀라서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 조금 합니다. 저는 순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한국어 조금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섞어가며 간단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였고 시장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짐을 가볍게 들어주며 시장 끝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걷는 내내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이 무겁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오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 할머니를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던 그의 따뜻한 미소.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가 보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서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낯설었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공기 대신 이곳에서는 묘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 남겨진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이 무엇 때문인지는 제 스스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를 다시 만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짐을 들어준 이후 저는 그 시장에 자주 갔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와 정겨운 인사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현수 씨가 상자를 옮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짐이 가벼우신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가볍네요. 덕분에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시장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조금 둘러보려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느낌이랄까요. 잠시 후 그는 제게 시장을 제대로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시장을 도는 것보다 누군가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가게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된 떡집이에요. 명절이 되면 줄이 길게 늘어서죠. 저쪽은 반찬 가게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자주 들르세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의 장터와는 다른 질서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가게에도 오랜 시간과 마음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문득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늘 무겁고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길게 대화하는 것, 함께 웃는 것조차 드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수 씨와 함께 있는 동안은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차분한 목소리, 불필요하게 앞서지 않고 옆을 지켜주는 태도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시장을 다 둘러본 뒤 그는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따뜻한 차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계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많은 걸 잃고 잠시 쉬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여기서라도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억지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전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담백한 말투가 오히려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랜만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조금 덜한 듯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리게 된 하루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장의 골목길과 작은 가게들, 가끔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 덕분에 이곳이 점점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조금씩 자리 잡을수록 동시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으로서 받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담긴 편견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 나선 날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몇 가지 사고 돌아가는 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반갑게 인사하며 무거운 봉지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오가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외국인 아니야? 요즘 현수 씨랑 자주 다니던데 외국 여자들이 한국 많이 온다더니 역시.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는 그 대화를 들었는지 제 얼굴을 슬쩍 살펴봤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외국인인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올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몇 마디만 나눠봐도 다 알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지내려면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현수 씨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하게 안쪽에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가족의 표정은 조금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경계심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올가 씨예요. 시장에서 알게 된 분인데 잠시 한국에 머무르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의 설명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외국인 여성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가게를 나서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해진 건 아니죠? 현수 씨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가 씨, 사람들은 처음엔 다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편견을 마주하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그 벽을 넘고 싶다는 작은 용기도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밤 시장 골목 끝에서는 장사를 마친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 굴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은 분명 쉽지 않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자꾸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점점 그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길의 익숙한 풍경, 가끔씩 마주치는 얼굴들, 조심스러운 인사와 따뜻한 눈빛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선이 부드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에는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을 걷다가 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묻더군요. 올가 씨, 요즘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곧 다가올 귀국 날짜,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마주할 텅 빈 일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빠르게 가서 놀랄 뿐이에요. 그는 제 대답을 곱씹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 마음속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귀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현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저를 시장 밖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늦은 여름밤의 공기는 낮의 뜨거움을 조금 식혀주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깊은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올가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다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두셨을 때, 그때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당신이 웃을 때, 힘들어 보일 때,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수 씨, 저는 여기서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이에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꼭 떠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올가 씨가 남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 공원의 가로등, 시장의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마음은 천천히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 있던 현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올가 씨 왜?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 너머에 제가 지켜가야 할 일상과 함께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가는 러시아에서의 절망을 뒤로하고 낯선 땅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편견과 시선, 언어의 장벽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외국인의 이야기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한 사람의 용기와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꺼내야 할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꺼내지 못한 용기가 있다면 올가의 이야기가 그 불씨를 조금은 밝혀주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사연을 전할 힘이 됩니다.